안녕하세요. 고건양입니다. 오늘은 자금성의 정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금성의 정문이 어디라고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붉은 담벼락에 걸린 거대한 마오쩌둥 초상화가 있는 천안문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천안문은 자금성 궁성의 정문이 아니라 궁성을 둘러싼 황성의 정문입니다. 오늘 저는 실제 자금성의 정문이자 단순한 출입구를 넘어 황제의 권력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공간 오문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오문으로 향하는 길에는 하마비가 서 있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관원들은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뜻이지요. 하마비는 황제의 공간으로 들어가니 첫 번째 예의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금성이 하도 넓고 크다 보니 연세 드신 노신들의 이동을 고려해서 청나라 옹정제 때는 65세 이상의 신하는 말을 타고 자금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 자금성의 진짜 정문 오문입니다. 오는 정오, 즉 남쪽을 의미하지요. 황제는 남쪽을 바라보며 천하를 다스린다는 사상에 따라서 궁성의 정문은 늘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오문은 전체적으로 거대한 오목할 요자 모양의 건축물로 크고 작은 5개의 누각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앙의 가장 큰 누각과 양옆으로 늘어선 4개의 누각이 마치 5마리 봉황의 누각 같다고 해서 오봉누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봉누 중에서 중앙의 오문 정문을 보시면 지붕이 겹처마의 우진각 지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겹처마 우진각 지붕은 고대 중국에서 가장 높고 중요한 건물에만 사용되었던 최고 등급의 지붕입니다. 자금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 태화전이 이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금성의 정문인 오문도 태화전과 똑같은 최고 등급의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문이 자금성 전체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며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건물인 태화전과 맞먹는 특별한 위상을 지닌다는 것을 건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결국 오문의 지붕은 여기는 황제의 궁궐이고 이 문부터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인 셈입니다. 특히 양옆에서 앞으로 튀어나와 감싸는 듯한 이 구조물을 쌍궐 또는 안시골이라고 부릅니다. 기러기 날개 같다고 해서 기러기 안자를 붙인 이름이죠. 여기서 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원래 궐은 고대 성문 양옆에 설치되었던 망루였지만 점차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건축 양식이자 권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오문의 이 쌍궐도 이곳부터는 지고무상한 황제의 공간임을 선포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건축 언어입니다. 측면에 쌍궐의 성루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시면 3단계로 꺾인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계단을 만들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오문 계단은 중앙의 계단과 양옆의 경사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가마나 수레 그리고 말과 군수물자를 실은 차량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경사를 완만하게 한 3단계로 설치된 것입니다. 이는 황제의 위험 있는 행차를 용이하게 하고 물자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이 밖에도 꺾인 계단 구조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궁궐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적 역할도 수행합니다. 계단이 꺾여 있으면 외부에서 궁궐 내부가 한눈에 쉽게 들여다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내부의 중요한 공간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숨겨서 침입자가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방어자에게는 은폐 및 기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침입자가 직선으로 돌진하는 것을 막고 반드시 방향을 전환하게 하여 공격 속도를 늦추고 대우를 흐트러뜨립니다. 꺾이는 각 지점은 방어자들이 화살이나 다른 투척 무기를 사용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오문 계단의 3단 꺾임은 미적 고려를 넘어서 황실의 편의성,
건축미, 그리고 중요한 방어적 기능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결과이며 특히 오문은 자금성의 정문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기 때문에 유사시 외부의 침입을 최전선에서 막아내기 위해 이러한 방어적 설계는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을 살펴볼까요? 오문의 정면에는 모두 3개의 아치형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문의 문은 5개입니다. 안쪽에서 보면 양옆으로 2개의 문이 더 숨어 있어요. 겉에서 보면 문이 3개지만 안에서 보면 5개라고 해서 이를 명삼암오라고 합니다. 당시는 철저한 신분제사였던 만큼 문 하나하나에도 엄격한 계급의 질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앙의 문은 오직 황제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었지요. 하지만 어디에서나 늘 예외는 존재하는 법이지요. 황제와 결혼하는 황후가 가마를 타고 자금성으로 처음 들어올 때 단 한 번 이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의 최종 합격자인 장원, 방안, 탐화가 발표된 뒤에 이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문의 중앙문을 통해 궁 밖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국가 최고의 인재임을 인정받고 황제의 권위를 빌어 새로운 관직에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임을 상징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의미를 지닙니다. 동쪽문은 문무백관들이 출입하는 문이고요. 서쪽문은 황실, 종친, 즉 왕과 귀족들이 사용했습니다. 양옆에 숨겨진 문, 겨드랑이 문이라는 뜻으로 앵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 하급 관리나 궁녀, 환관들이 사용하던 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문에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은 없습니다. 백성들은 감히 근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곳을 자금성이라고 한 것이지요. 오문 앞 광장도 일반적인 대문 앞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새 달력을 반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를 맞이하며 포로를 바치는 험불에 같은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오문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황제의 권위를 만천하에 과시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의 장이었던 셈이지요. 과거 오문 앞에서 있었던 새 달력 반포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나라 말기 자금성 오문 앞에서는 중국의 옛 역법과 서양의 새로운 역법이 맞붙는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되었던 중국의 역법은 점점 오차가 쌓여서 해와 달의 움직임, 특히 일식이나 월식 예측이 자꾸 틀렸습니다. 이는 황제의 권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지요. 이때 독일의 예수회 선교사 아담샬이 서양의 발달된 천문학과 망원경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왔습니다. 때문에 그는 훨씬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었지요. 황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문 광장에서 공개적인 역법 대결을 지시했습니다. 중국 전통 역법을 따르는 관료들과 아담샬이 각각 자신들의 예측 결과를 내놓고 실제로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는지 보며 어느 쪽이 맞는지 겨룬 겁니다. 여러 차례의 시합에서 서양 역법이 훨씬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당연 대결의 승자는 아담샬의 서양 역법이었습니다. 결국 명나라는 아담샬의 서양 역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달력인 숭정역서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명나라가 곧 망하면서 이 역법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했지만 뒤를 이은 청나라가 이를 바탕으로 시헌역을 만들어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명나라 자금성 오문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역법의 오류가 황제의 권위마저 위협할 때 서양의 선진과학 기술을 가지고 나타난 아담샬은 정확한 예측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히 천문학적 우열을 넘어 오랜 전통과 새로운 지식체계가 충돌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변화의 물결 앞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